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릴 토돌이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의 제자 곰곰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의 다양한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돌이 선생님의 제자 곰곰이입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수업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교시, 찐센터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2교시는 저금리 대출 유도 사례와 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1교시에는 찐센터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지방경찰청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혹시 김은수 씨 아시나요? 김은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잘 모르는데요. 그러신가요? 저희 팀에서 금융사기로 인해 김은수 씨를 체포했는데 현장에서 여러 통장과 신용카드를 압수했습니다. 그 중에 박수민 씨 명의로 된 대한은행 계좌가 포함되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희가 박수민 씨가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 확인 후에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금융감독원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건 번호와 고소장, 재직증명서를 전송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잠시만요. 네, 확인했습니다. 재산 손실이 있으셨는지 혹은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계좌 조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는 박수민 씨의 개인정보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네, 저희가 불러드리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좌 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력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저희 측에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왜 연락이 안 와? 잘 된 거겠지? 이게 뭐야? 아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었어? 여기서 잠깐, 만약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네, 저희가 불러드리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계좌 확인을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까 인천지방경찰청이라고 하셨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모르니까 엄마 핸드폰으로 이걸 확인해봐야지. 010-3570-8242. 네, 안녕하세요. 검찰 관련 서류 진위 여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잠시만요. 관련 서류 방금 보냈습니다. 네? 아니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안 해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야. 선생님, 방금 전화를 건 곳은 어디예요? 서울중앙지검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찐센터예요. 찐센터는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개설한 센터입니다. 그런 센터가 있는지 몰랐어요.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재판으로 넘긴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 수법 분석의 결과 검사 사칭형이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러한 검사 사칭형의 경우 구속영장, 재직증명서, 채권 양도증서를 위조하여 검찰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센터인 것이죠.
그렇다면 찐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만약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면 찐센터 직통번호인 010-3570-8242에 전화하고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 사진을 보내면 문자나 전화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찐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니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죠. 정말 좋은 보이스 피싱 예방법이네요. 그런데 방금 영상 속 수민 학생은 왜 엄마 핸드폰으로 찐센터로 연락한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어 핸드폰 자체를 해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핸드폰 자체를 해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워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수민 학생은 엄마 핸드폰으로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이군요. 그렇죠. 이제 1교시를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1교시를 마무리하며 찐센터 번호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010-3570-8242 찐센터. 010-3570-8242 찐센터. 이 교시는 저금리 대출 유도 사례와 지급정지 제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준수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신가요? 안녕하세요. 대한저축은행입니다. 일전에 저희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대출 상품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자격 요건이 맞으셔서 상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저희가 연락드렸습니다. 아, 정말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고객님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시고 현재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저희 은행의 대출부터 갚아야 금리 혜택과 최대 한도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아, 당장 대출 갚을 여건이 안 되는데. 우선 다른 대출 상품을 통해 저희 은행의 대출을 갚으시면 바로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다른 대출을 받기도 수월해지셔서 고객님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보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뉴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기존 대출을 정부 지원 긴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승찬 기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경찰서에 전화해야 되나? 여기서 잠깐. 만약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보니 대출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뉴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기존 대출을 정부 지원 긴급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을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백승찬 기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나 아니야? 보이스피싱이었다니 빨리 지급정지 신청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대한은행이죠?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것 같아서 지급정지 신청하고자 전화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 네, 그럼 신청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민국은행이죠?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것 같아서 지급정지 신청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정지 요청 제도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다행이야.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방금 보신 저금리 대출 사례가 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제공의 긴급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정부 주관 긴급 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며 피해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만약 정부 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대출을 위한 수수료 등 금전적인 요구를 할 시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해요. 코로나로 다 같이 힘든 상황에 이걸 악용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런데 영상 속에 준수 학생이 말한 지급정지 제도는 뭔가요? 지급정지 제도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 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정지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기 전에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지급정지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실행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먼저 취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금 송금은행, 입금은행 두 곳에 피해구제 신청인 지급제도를 신청해야 해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두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2교시 수업도 끝이 났어요. 오늘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선생님. 제가 모르는 기관도 알게 되었고,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해야 할지도 알게 됐어요. 저 앞으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도 무시할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